고구려와 당과의 1차 전쟁, 구당서와 신당서 등의 기록에 관한 의혹들. 당태종 이세민은 생전에 자신에 관한 기록에 관하여 직접 검열했고 필요하면 수정할 것을 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록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이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헤아려 보라. 상서의 무성편을 그대로 믿는다면 차라리 읽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 두 구절을 염두에 두고 구당서와 신당서 등에서 의혹스러운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종은 요동성 아래에 도착하여 사졸들이 짐을 지어다 구덩이를 메우는 것을 보았다. 태종이 가장 무거워 보이는 짐을 나누어 친히 말 위에서 날랐다. 우일의 장군 이사마가 노시를 맞자 태종은 친히 피를 빨아주었다. 마수산에 진영을 설치한 뒤 태종은 성 밑에 이르러 군사들이 흙을 쳐다 참호를 메우는 것을 보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 말 위에 싣고 가니 여러 신하들이 놀랍고 송구스러워 앞을 다투어 흙덩이를 날랐다. 이 기록은 전국시대 위나라 장군이자 병법가인 오기의 일화가 떠오를 만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 진위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오자병법의 저자로 유명한 오기는 위나라 장군이었지만 일반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동고동락합니다. 심지어 어떤 병사의 등에 난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 주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기가 이렇게 한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기가 부임한 곳은 서하라는 곳으로 당시 진나라와 치열하게 전쟁 중이어서 너무 위험한 곳이었고, 오기가 지휘하는 위나라 군대는 모든 것이 진나라 군대보다 열악했기 때문에 위나라 병사들의 사기는 매우 떨어져 있었으며, 그리고 오기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도 너무나 부정적이어서 오기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태종 이세민은 오기와는 처한 상황도 너무나 다르고 시대도 다릅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현무문의 변을 일으켜 황제로 즉위한 지 벌써 19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쟁터에서 오기처럼 행동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오기는 출세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 행동이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반면에 당태종 이세민 같은 경우에는 부상당한 장수는 군의관이 치료하는 것이 더 낫고, 황제가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왔다는 것은 군의 위계 질서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됩니다.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이런 행동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장수에게 5가지의 위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쟁터에서 지나치게 병사를 사랑하면 군사가 번거로워진다. 이는 장수의 잘못이고 용병에서 재앙이다. 군대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벌로서 업무가 처리되는 곳이므로 당태종 이세민의 이와 같은 행동은 손자의 말처럼 부적절하고, 따라서 이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당나라 사관들은 병법의 기본 지식도 없이 당태종 이세민을 찬양하기 위해 기록한 것을 구당서와 신당서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모성에 관한 의혹입니다. 이세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예부상서 강하왕 도종을 부총관으로 삼아서 장군 장사기 등 보병과 기병 6만을 이끌고 요동으로 나아가게 했다. 여름 4월에 이세적의 군대가 요하를 건너서 계모성으로 진격하여 성을 빼앗고 포로 2만 명을 생포하였다. 그리고 그 성에 계주를 설치하였다. 이세적이 계모성을 함락시키고 2만호와 식량 10만 석을 얻고 그 땅을 계주로 삼았다. 이 기록 역시 의심스러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다. 공성 장비를 수리하고 기계를 갖추는 데만 3개월이 걸린다. 장수가 이기지 못한 분함에 병사들을 성에 기어오르게 명령하고 병사 3분의 1이 죽었지만 성을 점령하지 못한다면 이런 공격은 재앙이다. 구당서와 신당서의 문제점은 공성 장비와 공성 부대도 없이 어떻게 보병과 기병만으로 계모성을 점령했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공성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공성 부대 없이 성을 공격해서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성을 점령했다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계모성의 철역은지의 이름도 모르고 생포한 포로의 숫자와 양식 10만 석의 기록도 제각각이며 퇴각할 때 주둔군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당서에서는 포로 2만 명만 기록되어 있고
신당서에서는 가오 2만호와 양식 10만석으로 갑자기 늘어나며 자치통감에서는 양식이 10여만석으로 더 늘어납니다. 참고로 고구려의 관등제도에서 성의 최고 책임자의 관직은 철혁은지입니다. 당나라 사관들은 이런 지식이 없었기에 배감성주, 안시성주와 같이 그냥 성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철군할 때 계모성에 당나라 주둔군을 두었다는 기록은 없고 계모성 등에서 생포한 고구려 백성들을 당나라로 보냈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두 기록을 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모성을 빈성으로 두고 당나라 군대가 철수했다. 이상의 기록들은 전후 내용이 서로 상충되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맹자는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구당서와 신당서와 같이 일방적으로 계모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2만의 포로 또는 2만호의 가오를 생포했으며 양식 10만석을 얻었고 빈성으로 놔두고 철군했다. 양식 10만석은 오늘날 쌀 20kg이 75만에서 100만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요동성에서 얻은 50만석까지 포함하면 당나라 군대는 절대로 굶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만에 양식이 떨어져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당태종이 철군을 명했다고 기록하니 이는 모순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기록하는 의도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 이런 기록을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기록을 믿는다면 맹자의 말처럼 차라리 읽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음은 사비성에 관한 의혹입니다. 장량의 부장 정명진이 사비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남녀 8,000명을 생포하였다. 정명진이 사비성을 공격하는데 밤에 그 서쪽으로 침입하자 성이 괴멸되었다. 8,000명을 사로잡아 군사를 이끌고 압록수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사비성은 사면이 현격한 절벽이고 오직 서문으로만 오를 수 있다. 정명진이 병사들을 인솔하여 밤에 도착하였다. 부총관 왕문도가 먼저 성에 기어 올랐다. 5월에 점령하여 남녀 8,000명을 생포하였다. 이 기록 역시 공성 무기와 부대도 없이 사비성을 점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자치통감의 기록처럼 사비성은 사면이 현격한 절벽이고 오직 서문으로만 오를 수 있는 천연의 요새이자 요충지로 일부 단창만인 막당. 즉 한 명의 용사가 한 자루의 창을 가지고 10,000명을 능히 상대할 수 있는 곳인데 구당서와 신당서 그리고 자치통감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합니다. 공격해서 빼앗고 침입해서 괴멸시키고 성에 기어 올랐다. 5월에 점령했다. 진짜로 이런 전술로 사비성을 공격했다면 손자의 말처럼 오히려 정명진과 왕문도의 병사들이 몰살당합니다. 더군다나 장량이 이끄는 휘합부대는 보병도 기병도 아닌 모병 4만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록은 도무지 믿을 수 없으며 여전히 사비성은 고구려 군대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당서와 신당서 기록처럼 진짜로 장량이 사비성을 점령하고 있었다면 당태종 이세민은 사비성에서 군선을 타고 편안하게 귀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태종 이세민이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각을 명할 때 선택한 경로가 바로 요수와 요택 방향입니다. 그 이유를 헤아려 보면 북쪽으로는 신성의 고구려 군대가 지키고 있고 남쪽으로는 사비성의 고구려 군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남은 유일한 선택은 서쪽인 요수와 늪지대인 요택을 다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귀국길이 얼마나 참혹했냐면 신당서와 자치통감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수와 요택 지역의 80리가 지늘길이어서 수레와 말이 지나갈 수 없었다. 장손무기와 양사도 등이 병사 1만 명을 동원하여 나무를 베어다 길을 만들고 수레를 이어서 다리를 만들었다. 폭풍과 폭설이 내렸고 강을 건너다 체온이 떨어져서 많은 장교와 병사들이 죽었다. 이에 도로에 횃불을 들고 기다리라는 칙서를 내렸다. 따라서 당태종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이기 때문에 요택 방향으로 철군하느니 차라리 사비성을 지키고 있는 고구려 군대를 격퇴시킨 후 해상으로 군선을 타고 편안하게 귀국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비성을 지키는 고구려 군대가 매우 강성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 군대를 피해 최악의 경로인 요택으로 철군했다는 것은
이미 추위와 배고픔으로 전투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이 처음 요수를 건넜을 때 구당서와 신당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태종은 요수를 건너자 조서를 내려 교량을 철거하게 하여 사졸의 결의를 굳게 하였다. 당태종 이세민이 귀국할 때도 요수를 건너갈 생각을 했다면 교량을 철거하라는 조서를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당태종 이세민은 처음부터 군선을 타고 귀국할 생각에 교량 철거를 명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연개소문의 전술 때문에 틀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요수로 퇴각할 때 많은 당나라 병사들이 철거한 교량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당태종을 많이 원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태종 이세민의 행적과 계모성과 사비성에 관한 의혹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생각을 간단히 요약하면 당태종 이세민의 행적은 당나라 사관들이 만들어낸 허명, 즉 실속 없는 헛된 명성이며 계모성과 사비성은 결코 당나라 군대에 의해 함락되지 않았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동성과 안시성 전투, 욕살 고연수와 고해진 등 이에 관한 의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